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법의 이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100점이고요. 객관식 7개, 단답형 3개죠. 보기가 10개입니다. 잘 보시면 10문제 다 맞출 수 있겠죠. 이게 첫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공부하는 시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고 자격시험이고 국가고시죠. 이 시험을 칠 때 어떤 이유든 간에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은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고 그 말인즉슨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험이죠. 이걸 딴다고 해서 뭐가 된다거나 뭘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거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하이 리스크.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기가 되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리는 좁은 혼합 시장의 필수 자격증.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하고 나온 자격증이긴 한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막상 들춰보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뭐 제대로 된 원료를 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조금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시험 자체의 커트라인도 높진 않죠. 1회 시험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고 홍보가 돼서 이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직업이 알려지고 이 시장의 파이가 커져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많아지고 새로운 신드롬이 일어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퍼져나가서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걸 전부 다 공유할 생각이고요. 친구가 어떤 카페에다가 제 영상을 올렸대요. 근데 이 영상이 지워지고 카페 운영하는 곳에서 원래는 유료로 풀었던 강의를 무료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다른 무료 영상도 찾아서 서로 보완되는 공부를 하고 꼭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리고 그 부분도 또 무료로 혹시 풀린다면 그것도 찾아서 강의를 보시고 꼭 합격하셔서 저희 나중에 제가 합격하고 나서 영상 찍으면 댓글로 막 고생하셨다 막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문제를 예상하고 기초를 찝어주는 식으로 할 거고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전부 다 하는 방식보다는 이게 나오겠다라는 걸 찝어서 최대한 압축해서 할 거예요. 지루한 강의를 정말 보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강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화장품 법의 이해입니다. 저희가 7과목은 총 4과목이죠. 여기 화장품 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 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과목별 총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중요한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는 40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강의 영상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유통화장품의 안전 관리는 25문항, 제조 및 품질 관리는 25문항. 여기 오늘 할 화장품법의 이해는 10문항입니다. 그래도 포기해야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다들 이제 최소 점수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소 점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화장품법의 이해라는 과목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를 범위는 넓고 문제는 적다. 좀 되게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10문제를 찍어왔고요. 나머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은 2월 22일이죠. 총 100문제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한 80에서 90문제 정도 사이를 찝어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큰 거예요. 이 정도 부분을 찝어가지고 줬단 말이죠. 화장품법이 이게 10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문제 찝어줬죠. 14문제 찝어줬죠. 야, 얘는 좀 많다. 진짜 많이 찝어줬어요. 그래서 1회 시험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들 막막한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 잘해서 합격을 해보도록 합시다. 화장품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죠. 이게 약사법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10문제 밖에 안 되고 범위가 가장 크죠. 개인정보도 1번 문제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예요. 정확하게 화장품 법령 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1번 문제가 나옵니다. 객관식이 나올지 주관식이 나올지 여기는 왠지 단답이 나오기 좋을 만한 문제죠. 뭐 제조나 수입, 판매 이 3가지. 이 문장은 외우시는 게 낫겠네요. 1번 문제는 암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외워야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외우는 게 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는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워주시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2번은 화장품의 정의 및 유형 문제입니다.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키거나 인체,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하거나 예쁘게 하거나 매력을 더하는 건 좀 애매하죠. 밝게 하거나 밝게 변화하거나 그 다음에 모발은 추가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단답형으로 중간에 가로넣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문장은 전부 다 외웁시다. 인체를 청결미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물을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 만약에 이 시험 말고 다른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외웠을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화장품은 피부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유지하고 보수해줍니다. 치료시키지 않고 작용이 경미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 우리가 피부과에서 받는 처방은 피부를 치료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바하 살리실산이죠. 베타 하이드록엑시드. 요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 바하 함유량 얼마인 줄 아나요? 함유량 제한. 여기 밑에 적을게요. 네, 맞습니다. 0.5%. 우리가 시중에 팔고 있는 바하 제품들은 0.5%가 함유가 가능합니다. 각질을 제거하고 항염증, 항여드름, 피부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 중 하나인데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는 2.0%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고 조금 더 피부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지만 효과가 좀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건 피부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 되어 있는 함량은 피부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부작용이 없이 인체의 작용이 경미한 수준인 거예요. 보기 같은 데 나온다면 뭐 인체에 대한 작용이 큰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체에 대한 막 부작용 막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체의 작용이 경미하다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이건 좀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의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어떤 화장품을 말하는 거겠죠? 화장품. 천연 화장품, 뭐 유기농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막상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공부하지 않고서는 화장품의 유형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이것만 봐도 왠지 문제를 공짜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음 중 화장품의 유형이 아닌 것은 뭐 여기에 뭐 이상한 5번이 들어가서 화장품 유형이 아닌 것은 5번이 정답이 된다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천연 화장품의 특징인 것은 유기농 화장품은 어떤 것인지 맞춤형 화장품은 어떤 것인지 이것만 봐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짐작이 되네요. 제가 그때 외우라고 했던 문장 그 문장 지금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적기 전에 떠오르셔야 돼요. 맞춤형 화장품 뭐예요? 내용물에 내용물 넣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넣거나 제조 또는 수입 화장품 소분하는 이거 눈 감고도 입으로 달달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용물에 내용물을 넣거나 내용물에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원료를 넣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소분하는 거. 그게 맞춤형 화장품.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우리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자, 이게 화장품 유형별 특성이고요. 아마 이렇게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꼬아서 좀 더 깊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기능성 화장품에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근데 화면상 일단 여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 억제합니다.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넓게 합니다. 이거 두 개 다 피부 미백이죠. 우리 미백 기능엔 어떤 게 있나요? 위에 정리합시다. 미백은 제가 그때 말했던 나미, 나야신아마이드 미백, 나야신아마이드. 추가로 알부틴이랑 하이드로퀴논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이렇게 얘가 이 안에 있지만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드로퀴논은 화장품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 완화 또는 개선. 어떤 게 있죠? 나이시나마이드 미백, 남이 아주, 아데노신 주름. 자외선 차단 방지. 차단 또는 산란입니다. 차단과 산란의 차이가 뭘까요? 자외선 차단, 산란. 자외선 차단은 자 저기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뿜죠. 3가지의 빛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짧게 오는 친구가 UVC, 두 번째로 짧게 오는 친구가 UVB, 세 번째로 가장 길게 오는 친구가 UVA입니다. 우리가 이 UVA를 차단하는 수치를 PA 그리고 플러스 몇 개로 하고요. 여기는 SPF 라고 하고요. 15에서 한 50 정도 많죠. 그 다음에 여기 UVC는 우리의 친구 오존층이 막아줍니다.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과 산란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합니다. 산란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유기적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되는 성분은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옥토크릴렌 77 메톡시. 그 다음에 여기 쫙 있죠?
이런 식인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하얀색 돌가루예요. 돌가루를 갈아서 실리콘에 개어서 만든 성분들이거든요. 이 성분이 들어있으면 피부 위에 하얗게 깔려요. 하얗게 깔려서 그래서 백탁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얀 돌가루이기 때문에 햇빛이 얼굴에서 튕겨서 나갑니다. 하얀 돌가루가 이게 쫙 있죠. 튕겨 나갑니다. 이게 물리적 차단입니다. 산란은 여기 얼굴이 있죠. 그럼 얘네들은 이 자외선을 피부에 닿을 때 적외선으로 치환하거나 없앱니다. 이걸 산란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태닝이죠.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탈색도 가능하고요. 일시적으로 변화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 일시적으로 변하는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컬러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트리트먼트? 네. 그러니까 저같이 탈색한 머리에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색이 바뀝니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일시적으로. 헤어에 바르는 마스카라 형태의 제품이 있을 거고요. 로레알 컬러리스타 같은 뿌리는 스프레이 형식의 제품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다음,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면도기가 화장품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데 만약에 이게 보기로 나온다.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다. 근데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보기로 나오면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이라는 말을 우리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왠지 나올 것 같아. 약간 낚시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 탈모 증상 완화하는 제품,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이게 모발 코팅하는 제품 아닙니다. 기능성 화장품 더 볼게요. 자,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들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가로를 친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아토피란 단어는 사용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손상된 피부 장벽, 회복, 가려움 개선. 예전에 공부하신 분이 헷갈릴까봐 일단 이전에 있던 아토피를 적어봤고요. 손상된 피부 장벽 회복, 가려움 개선입니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기능성인 거는 다들 많이 아시는데요. 여기도 정말 중요한 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이기 때문에 보기에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아니죠. 무조건 세정용 제품류예요.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살로 인한 붉은 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죠. 기능성 화장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도 외워서 확인해 보시고요. 뭔가 길어 보이지만 실상 보면 별건 없어요. 왜냐면 단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 화장품의 유형별 특성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탈모를 완화하는 거잖아요. 탈모를 완화하는 게 기능성인데 이게 막 치료라고 되어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치료는 아니에요. 건조함을 치료 이런 거 아니에요. 건조함 완화예요. 제가 아까 전에 화장품이 치료 개선이 아니고 유지 보수라고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장난에 낚이시면 안 돼요. 화장품은 치료하는 게 아니야! 라고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지 이런 문제에 낚이지 않습니다. I'm on my own, broken alone.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